앞으로 한두 달 좀 지나면서는 장바구니 밥상 물가가 조금은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가 폭등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 제품 6월 생산자 물가는 전년 대비 83.4% 상승했고 장바구니 체감 물가는 더욱 심각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물가 폭등의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예, 복합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제 유가, 곡물가 등이 폭등한 이런 요인들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외 요인이 국내에 빠르게 확산이 되고 또 국내도 여전히 아시다시피 이제 그걸로 인한 공급망의 애로 또 가뭄 또 폭염 등으로 인한 작황부진 그리고 일부 축산물의 수급 애로 등이 겹쳐서 우리 밥상 물가 또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주고 이런 것이 다 어우러져서 해외 유럽들도 유럽, 미국 등이 40년 만에 8%, 9% 물가를 실현하는데 저희들도 한 6% 수준에 지금 국민들께서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유동성 과잉 공급망의 문제,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이지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마다 물가 상승률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인이 어떤 정책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근본적인 제일 큰 것은 아시다시피 해외발 물가 상승 요인이 국내로 빠르게 전이된 게 사실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국내도 구조적으로 통화가 좀 풀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또 채소류 등의 착황 부진이 있었습니다. 오랜 가뭄 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또 육류 등의 수급에 좀 문제가 있어서 가격이 오른 그런 것들이 겹쳐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저금리와 유동성 과잉은 이미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 확인됐던 사안들이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선제적인 대책을 한다고 했는데 해외발 요인이 워낙 빠르게 이제 국내에 덮치니까 이거는 국내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다 하는 생각이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민생이 어렵고 특히 서민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추경 예산을 빠르게 저희들이 마무리하면서 우선은 원인은 달랐지만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손실 보전 보상 이런 명목으로 드렸습니다만은 600만 원, 1000만 원 드려서 조금 우선 이 위기 상황에서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됐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각종 관세 인하 또 유류세 인하 그리고 비축 물량 방축 그 다음에 또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등에 관해서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특히 관세로 인한 해외에서 육류 들어오는 또는 마늘, 양파 등이 들어오는 것은 약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해서 아마 앞으로 한두 달 좀 지나면서는 장바구니 밥상 물가가 조금은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안정이 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게 세계 경제 조건의 탓이다. 이러면은 정부가 그거는 아닙니다만은 그게 굉장히 큰 요인이죠.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물가 인상으로 인한 고충에 대해서 사후 대응하는 방안과 문제는 물가 인상 부분을 사전에 어떻게 더 완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십니다. 예. 원달러 구환율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2달도 안 돼서 원달러 확률이 1,300원을 넘어섰는데요. 네. 97년 외환위기 그리고 09년 금융위기에 이어서 세 번째 폭등입니다. 금년 원달러 적정 환율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경제 전문가신데 환율 수준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저희들은 늘 환율은 시장의 외환의 수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환율이 오르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원화, 우리 돈만 이렇게 오른 것이 아니고 달러가 워낙 혼자 강세로 가고, 흔히 말하는 나홀로 달러 강세, 킹 달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통화들이 대부분 다 같이 약세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추세에서는 특별히 다르지 않다. 유로화 등등 주요국 통화의 흐름하고 같이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 정책이 필요하고 통화 정책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정책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지요. 할 필요성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정말 조심스럽게들 회동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총재, 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수시로 만나서 지금 한 2개월 조금 지났는데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이제 저희들 만나도 대단히 왜 만났는지 언론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안 보는 정도로 저희들이 수시로 만나서 시장에 관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환율이 수입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국내 물가 폭등을 부추기고 있는데 동의하시죠? 예, 환율이 많이 오르면은 아무래도 또 물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이걸 시장에 맡겨두면 정부는 관리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환이 이 나홀로 달러 강세로 인해서 다른 통화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혼자의 힘으로 그 달러의 추세를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누르면 또 다른 부작용이 너무 생긴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